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선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김소은. 저는 황민환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선거 과정 함께 알아봐요. 선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2일이고요.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표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 내에 투표해야겠죠? 셋째,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이고 내가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투표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맞아요? 본인 확인 안 되는 사진은 안 돼요. 잠깐! 투표소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신분증이죠. 그럼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을 캡처한 이미지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 혹은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를 한 장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잠깐! 기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하고요. 개인 도장이나 펜, 볼펜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주를 따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투표용지마다 투표 도장은 한 번만 찍어야 해요. 투표 도장을 기표란 안에 정확히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후보 모두에게 여러 번 찍어야지. 만약 여러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 도장을 찍거나 어느 기표란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서 투표 인증샷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표를 했다면 우리도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시 비밀선거 원칙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투표함은 봉쇄에 봉인되고 투표 관리관,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쏟고 정리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대선은 후보자별로, 지방선거는 정당별 후보자별로 정리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라는 곳에서 매수를 세고 육안으로도 전부 확인합니다. 집계가 완료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합니다. 위원 확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은 후보자별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발급한 개표 관람증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 과정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입니다. 어떤 후보는 절대 찍어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18세 이상인 유권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언제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든지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문자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은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 친구들에게 어떤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지만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 선거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일한다면 어떠한 작은 호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호의라도 선거운동을 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일인데요. 이런 행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개 이상의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SNS,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내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거짓 사실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전달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뉴 미디어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냈다.
받았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이나 음식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포상금 최고액이 무려 5억 원입니다. 그럼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표에 가치. 혹시 나 하나쯤은 투표를 안 해도 괜찮겠지? 혹은 내 한 표로 무슨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한 표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미국의 공식어로 지정된 것도 한 표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원래 모국어를 사용했고 2세도 모국어로 교육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베네트법을 제정해 모든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게 했으나 이주민 사이에선 다른 언어로 영어를 대신하자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그 결과 1794년 미국 하원에선 3천여 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와 독일어로 반포하는 안건을 두고 선거했고 찬성 41표, 반대 42표, 한 표 차로 영어, 독일어 공용 반포가 무산됐습니다. 만약 그 한 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선거인데요. 한 표 차이로 두 후보의 당락이 결정되었답니다. 누군가의 한 표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되었던 거죠. 우리의 한 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바꿀지 모릅니다. 물론 내 입장을 대변해줄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누구도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미세먼지 없는 정책 내가 실현하겠어. 이것은 운명?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일 텐데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없다면 나를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기준도, 대표에게 요구할 정책도,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분야별로 주요 공약들을 제시합니다. 그 공약들을 통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내 생각과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당과 후보자 분석하기. 민환 씨는 첫 투표에 참여할 때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결정을 쉽게 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렘은 있었는데 막상 어떤 사람에게 투표할지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니 나만의 기준이 뚜렷하게 있진 않았거든요. 이 후보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저 후보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결정이 어려웠는데요. 얻게 된 선거 정보를 통해서 정당과 후보자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육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관련 공약들이 후보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선택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정당과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대 공약은 그야말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핵심 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호, 그러니까 슬로건을 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구호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선거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호를 통해 선택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알고 그 공약 지난번에 냈다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 실천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공약으로 왜 또 낸 겁니까? 지금 공약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과 현재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난 선거에 나왔던 공약이 단순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반복되는 공약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된 건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공약은 좋은데 막상 그 후보자가 도덕적,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약만 보고 그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져도 되는 걸까요? 후보자들이 어떤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잘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후보자끼리 비교를 해보는 것도 선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후보자별로 4대 의무인 교육, 국방, 근로, 납세는 물론이고 학력, 재산 신고액, 병역, 납세, 전과 입후보 횟수 등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거 문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쉽고도 의미 있는 첫걸음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멋진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SNS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인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주변 유권자들에게 권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표 참여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집이나 교실, 기숙사를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권유하는 것 말고도 선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직접 만들어서 실현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희망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내용을 후보자에게 전달해 보세요. 우리들끼리 자유롭고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거 문화 만들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때가 되면 온라인에 온갖 흑색 선전과 악플이 난무하기도 하는데요. 선플 캠페인도 좋은 선거 문화 만들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드리고 싶어서 노력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우리 지역, 우리 동네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생각이 반영된 곳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